안녕하세요, 수육쌤입니다. 드디어 이번에 Q&A 영상을 들고 오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셔서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 이렇게 캡처를 해왔는데 이걸 보면서 하나하나씩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읽어볼게요. 스페인 교환학생 준비 중인데 한 달에 대략 얼마 정도 사용하시나요?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 그때 제가 영상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아마 이쪽인가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스페인 지역마다도 정말 물가가 다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얼마나 여행을 가는지 혹은 본인이 음식을 얼마나 자주 먹는지 아니면 뭐 교통수단에 따라서 되게 가격이 많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제가 확실하게 얼마 정도 씁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가까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여행을 가는 달 혹은 여행을 안 가는 달 이런 거를 이제 평균적으로 종합을 해봤을 때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본인이 얼마나 조절하시느냐에 따라 더 낮게 쓰실 수 있고 더 높게 쓰실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취방은 최대한 학교랑 가까운 곳에 구하는 게 좋겠죠?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집 구하기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사는 말라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랑 가까운 곳은 물론 교통은 되게 좋겠지만 놀거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값은 좀 싸되 놀거리가 없으니까 놀려면 멀리 또 나가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랑 걸어서 한 50분 거리 정도에 살았었습니다. 근데 버스 교통이 좋아서 버스로는 한 10분? 15분이면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학교에 가까운 쪽보다는 놀기 좋은 쪽으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놀거리를 별로 안 좋아하고 학교랑 가까웠으면 좋겠다 하시면 그냥 가까이 사는 게 좋지만 무조건 학교에 가까이 사는 게 전 좋아요 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이제 각자 집을 구하실 때 그 기준점이 있으시잖아요. 그 기준점에 맞춰서 내 집을 잘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교환학생 경험한 이후에 삶 또는 정서에 큰 변화가 생겼는지 정말 궁금해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는 진짜 많이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물론 뭐 TMI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원래 여행도 싫어하고 새로운 곳에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행 계획 짜는 것도 귀찮지만 그냥 해외에 나가는 것도 무섭고 낯선 곳을 제가 가본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무서웠던 사람이어서 여행도 되게 안 좋아했었는데 교환학생을 가고 나서 확실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그래 일단 해보자 라는 생각도 생기고 솔직히 교환학생을 가서 해외에 살다 보면 한국에서 겪을 수 없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집주인과의 외국어로 다툼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되게 많은 일들이 생기니까 그거를 하나하나씩 극복해 나가면서 진짜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 자립심도 조금 더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삶과 정서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 해외 나가면 진짜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어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진짜 식상한 말이겠거니 했는데 저는 진짜인 것 같아요. 되게 생각의 폭도 정말 많이 넓어졌고 가는 나라마다 물론 달라지겠지만 저는 아주 큰 변화를 겪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한국에서는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궁금해요. 질문이 불편하시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전혀 불편하진 않고요. 한국에서는 일단 귀국을 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복학을 했었어요. 바로 학교를 가다 보니까 시차 적응도 진짜 안 됐었고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너무 적응할 시간 없이 학교를 가버려서 적응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도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좀 놀다가 공부를 하려니까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학기를 한국 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1년을 지금 휴학 중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일단 학교도 다니고 제 취업이나 미래에 대한 진로 고민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운전면허도 따려고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소소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5번째 질문인데요. 스페인에 계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 어디신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너무 식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바르셀로나였습니다. 왜냐면 원래부터 가우디를 되게 좋아하고 되게 가우디에 대한 걸 많이 찾아봤을 정도로 궁금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가장 예뻤던 여행지는 아무래도 짧지만 강렬했던 세비야였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예뻤어요. 진짜 피곤했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세비야도 최고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스페인에서만 뽑아야 되는 거겠죠? 또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이제 그 네르하라고 스페인에 있는 안달루시아의 작은 마을, 작은 도시인데요. 그게 제가 스페인에 가서 처음으로 갔던 여행지이기도 했고 그때 그 친했던 언니랑 같이 갔어가지고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엄청 짧은 여행이었지만 즐거웠습니다. 6번째 질문 읽어볼게요. 말라가 대학교의 영어 수업이 어떤지 알고 싶어요. 말라가 대학교가 영어 수업 비중이 적다고 들었는데 수업 들으셨을 때 문제가 있진 않으셨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다른 학교는 어떤지를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영어 수업이 적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전공 수업을 영어로 한 강의도 들을 수가 없었고 저는 다 스페인어 원어로 수업을 했었습니다. 교양 같은 경우에만 영어로 들을 수가 있었는데 저는 그 선택의 폭도 되게 좁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간표를 짤 때.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영어 수업이 적다고 느끼긴 했습니다. 그 영어 수업을 들어도 교수님들이 좀 천차만별이었어요. 어떤 교수님이 영어를 되게 잘하셨는데 어떤 교수님은 영어 수업인데도 자꾸 스페인어를 쓰시고 스페인어식 영어를 쓰시니까 듣기가 조금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말라가 대학 성적 체계랑 시험 방식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건 제가 DM으로도 결국 답변을 해드렸었어요. 근데 말라가 시험 방식이랑 체계가 제가 어떻다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게 저는 전공 시험이랑 교양 시험 모두 체계도 달랐고 시험 방식도 모두 달랐습니다. 한국 대학교도 교수님마다 다 되게 천차만별이잖아요. 성적을 어떻게 주느냐도 다르고 그래서 그건 진짜 교수님, 과목마다 너무너무 달라서 그냥 한국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딱 가면 한국처럼 첫날 OT 때 설명을 다 해주십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스페인어를 공부한 기간과 지금의 실력, 의사소통 또는 델레 등급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게 되게 모순이 될 수도 있고 저도 조금 말하기가 민망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스페인어를 조금 본격적으로 공부한 거는 제가 혼자 인강 독학으로 한 달 공부를 했고 말라가 대학교 어학원 2주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공부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꾸준히 스페인어를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페인어를 굉장히 많이 까먹은 상태고 스페인에서 다닌 어학원의 레벨은 아도스였습니다. A2를 다녔었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이 지난 지금 델레를 한번 따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레벨 테스트를 하고 지금 스페인어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B1를 따려고 하고 있고요. B1 단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의 실력은 제가 말하기도 되게 민망하지만 공부를 너무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진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실력은. 근데 그래도 한 옛날보다는 조금 올랐지 않을까요? 초중급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실력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다시 한번 스페인어 공부 방법에 대한 2 영상을 올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스페인어를 다 함께 공부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그래서 아마 2020년 5월에 델레를 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열심히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Q&A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교환학생을 6개월밖에 하지 않았고
교환학생에 대한 정보를 그렇게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해드렸을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열심히 답변해드렸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요.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기는 한데 이제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부터 교환학생에 대한 질문 같은 거나 그냥 질문 같은 거 인스타 DM으로 질문을 받습니다 라고 하고 인스타 DM으로 정말 많은 분들에게 답을 해드렸었어요. 아마 저에게 답변을 받으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답을 다 해드렸고요. 그래서 저도 그 질문들을 받으면서 굉장히 뿌듯했고 그다음 제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를 느껴서 진짜 좋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유튜브를 쉬는 동안에도 꾸준히 질문들이 오셔서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진짜 해드렸었어요. 근데 이제는 인스타 DM으로 교환학생에 대한 질문 같은 거를 이제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꼭 해드리도록 노력을 할게요. 근데 인스타로 이제 답변을 해드리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 이유는 친절하게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저도 정말 친절히 답변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되게 무례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본인은 무례하다고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떤 보상이나 물질적인 거를 받고 답변을 해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이제 인스타는 가끔 익명성이 되니까 가계정이나 부계정 이런 걸로 오셔서 질문을 조금 무례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를 몇 번 받다 보니까 저도 이게 제가 하겠다고 한 일이지만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가끔 기분이 불편하고 좋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인스타 DM으로는 질문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기 유튜브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 끝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